결혼 10년 차 올해 올해 나이 나이 33살 이가화일이라고 이가화일이라고 합니다. 10년 차 결혼 생활을 딱 지켜보니까 우리는 딩크족이고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부부구나. 저희 이제 삶의 방식이 굳이 아이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을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지금이 너무 재밌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다 보니까 딩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사건들도 그렇고 좀 이런저런 사건이 많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양육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성범죄를 당한다든지 안전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이게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살면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선택하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산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와, 한편의 광고 영상 같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딩크 부부가 아니더라도 출산을 이제 망설이거나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잘 그러니까요. 키워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거를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뭐 결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딩크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이 남편도 저도 그렇고 둘 다 프리랜서라서 사실은 이 얼려놓고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낳자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프리랜서로 남편분이 전향을 네, 원래 M본부 잘 다니다가 퇴사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죠. 그쵸, 잘 아유, 다니는데. 그 잘 좋은 회사를 왜 퇴사를 하고 난리여? 이러면서 난리가 어머님이 났죠. 김수미 진짜. 씨인가 봐요. 근데 그래도 서유리 씨나 남편분 정도면 사실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그런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게 불안정이라는 게 우리 직업이 참 이게 맞아. 그 2019년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이제 고용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 다 50%가 넘어요. 3040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40 바로 이 연령대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보통 20대에는 연애를 하죠. 근데 20대 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도 60%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벌써.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도 좀 의미 있는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왼쪽에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완전 정비례네요. 남성과 여성을 전체로 보면요. 1에서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40%는 기혼자, 결혼을 하신 분의 비중이 아주 낮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비율은 어떨까요? 2008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2008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를 더 낳고요. 보통 이제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은 아이 보통 2명씩 낳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거나 아예 아이를 못 낳거나 이렇습니다. 비대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슬프다.